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드디어 파이널 특강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부터 3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하루 만에 파이널로 이제 사무관리론 전체 중요 논점을 다 훑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당연히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대부분일 줄 알았는데 처음 보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네, 저는 이제 최을한 행정사라고 하고 이제 사무관리론 합격입법학원에서 2차 전임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똑같이 동차로 합격을 했을 때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사무관리론이 가장 어려운 해였어요. 그래서 한 2차생의 절반 45%가 사무관리론 때문에 꽈락을 했던 해에 제가 합격을 했었고요. 올해는 그래서 사무관리론이 이제 어렵게 나올지 다른 과목이 어렵게 나올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사무관리론은 좀 어렵게 나왔을 때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는 이제 3개가 나갔는데 사실 이제 매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중요도를 드리는 게 약이자 독이에요. 약이자 독. 약이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정말 이제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2달 정도 남았는데 포기를 하고 싶은데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오늘부터 내가 60일의 전사가 돼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약이 되는 강의가 될 거고, 독이 되는 분들은 뭐냐,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보는 순간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나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떨어져요. 이것만 하면 떨어집니다. 자, 중요도를 구분해드리는 이유는 정말 회독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을 조금 더 다회독을 하고, 남들은 이거를 다 잘 쓸 거기 때문에 남들이 잘 쓰는 논점을 내가 못 쓰면 점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 맞춰서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중요도 논점으로 구분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고, 정말 여기 있는 거 보면 떨어진다고 제가 지금 3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있는 거 보면은 그럼 지금까지 1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하루만 들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활용 자료로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연히 저도 잘 써야겠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보실 게 이제 기출문제 분석표를 잠깐 보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참고 자료로만 보시면 되는데, 오늘부터 내가 진짜 처음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출제 경향을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 사무관리론은 이제 5문제로 나눠집니다. 20점짜리 5문제로 나눠지는데, 5문제 중에 2문제는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러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나올 거고요. 나머지 한 3문제 정도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공부하시고 안 하시다가 올해 처음 보신 분들은 놀라실 수 있는데,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행정 파트라고 이제 축약을 하면 행정 파트에서 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3문제 중에 거의 불이타가 무조건 나온다. 불이타라고 하면 저희 수업 용어에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제 불시에 입은 타격이라고 해서 전혀 공부하지도 않고 듣도 보다 못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그러면 하나는 그냥 지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가 공부해서 쓸 수 있는 거는 한 4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행정 파트에서 항상 이제 불이타로 많이 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꽉 잡고 가야 되냐. 그리고 제 강의 특성상 저는 이제 민원 파트는 무조건 여기서 2문제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고 가셔야 꽈락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파트를 나눠놨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서 저는 이거를 반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중요한 논점,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면서 중요 논점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들으시는 분 중에서 2차 고사장은 다 하셨죠? 고사장을 당연히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는 뭐냐? 이런 마음을 갖고 가셔야 되죠. 일단 1번, 분석표를 제가 분석을 해서 드렸어요.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기출은 이제 기존 거니까 이것도 도구로 쓰시는 분들은 뭐냐? 작년 거 막 X 치고 재작년 거 X 치고 3개월 막 X를 쳐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갑자기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굳이 내가 너무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작년까지는 배제할 수도 있어요. 작년 기출까지는 배제할 수 있겠지만 그 직전부터는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중요 출제 논점은 오늘 다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오늘 중요 출제 논점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당연히 우리는 미래에 여러분들은 이제 공공행정 전문가가 되실 분들이니까 당연히 우리 윤리적인 마음으로도 유출해서는 안 되겠고, 윤리적인 마음으로도 유출해서는 안 되겠고, 공공의 이익으로도 유출하시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올해 합격률이 장난이 아니죠. 왜냐면 이번에 1차가 솔직히 좀 쉬워서 1차 합격생이 많아요.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합격률이 많이 낮아요. 지금 저는 2차 합격률 거의 한 자릿수대로 좀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자료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만 보시고 내년에 재능 기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뭐 알아서 뭐 수험 조언을 하시든지 내년에 활용하시고, 올해는 이거를 또 나가면은 걱정이 또 출제진에 들어가면 이게 저희가 시험이 2달 전이잖아요.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한 게, 그냥 강의 중에 불러줄까, 이렇게 종이로 나가면 이제 찍히니까 불러줄까, 이것도 정말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일단 올해까지는 종이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3시간 안에 마무리 특강으로 중요한 논점 다 보면서 무조건 여기 있는 거는 외우고 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원래는 프린트를 안 드리려고 하고 요약집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요약집으로 나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제 프린트도 같이 드렸는데, 이제 기존에 들으신 분들은 자료가 또 2개가 되다 보니까 같이 펼쳐 두시고 그냥 요약집 기준에다가 다 맞춰 주시면 돼요. 또 자료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은 또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린트 그리고 요약서 같이 논점 토픽을 맞췄고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가장 외워야 되는 거는 민원 파트에서 2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문제. 그런데 우리 시험은 0.1점, 0.2점, 0.3점만으로도 당락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를 외우셔야 되냐? 제가 프린트에다가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해서 네모 박스 쳐놨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외우세요. 왜 외워야 되냐? 민원 파트에 관한 문제가 어떤 게 나오더라도 내가 어떤 논점을 좀 못 썼다 하는 그 뒷부분에다가 이 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하나 정도 써주면 관련이 없지가 않겠죠. 당연히 민원 파트에서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단 0.1점이라도. 우리 시험은 감점 방식이 아니라 뭐라도 쓰면 가점 방식이에요. 플러스예요. 내가 이상한 거 써서 괜히 마이너스가 아닐까?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없습니다. 플러스예요. 뭐라도 쓰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합격하신 여러분들의 이제 선배님들 다 뭐냐? 끝까지 정말 0.1초 남을 때까지 쓰고 왔다. 이렇게 마음을 잡고 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거는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쓰라고 했다고 문제 1번에다가도 이거 쓰고 문제 2번에다가도 이거 쓰고 이렇게 좀 센스 없게 쓰지 마시고 둘 중에서 좀 내가 이건 좀 못 쓴 것 같다. 거기다가 이거 하나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안 그러면 또 너무 막 복사 붙여넣기로 생각 없이 다 쓴 것 같으니까 그냥 하나 정도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목적이 뭐예요?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을 해서 키워드,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그러니까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죠. 처리죠. 그러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해서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그리고 2번째, 민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다시 우리가 결론적인 목적은 뭐냐면 국민을 위한 거예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 민원인은 거의 다 누구겠어요? 국민이겠죠? 그래서 민원의 목적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2가지죠. 2가지.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 그리고 민원 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2가지를 도모함으로써 권익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외워주셔서 단 0.1점이라도 맞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토픽 3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은 작년에 개정이 됐어요. 작년에 개정이 아니죠. 신설이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뉴스를 보시면 민원 처리 담당자가 누구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뭐 사건 사고가 이제 워낙 많고 보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뉴스 보도도 많이 나오고 23년에 작년이죠. 23년에 22년부터 계속 이제 신설이 되고 있었던 규정이요. 신설이 됐는데 안 나왔죠. 안 나와서 올해 단연코 출제 유력한 논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3개죠. 자, 그래서 요약지 기준으로 우선 토픽 3번 전에 토픽 1번, 2번 보면은 자, 우리 핵심 요약지 토픽 1번은 눈으로 보고 가는 거죠. 민원의 종류인데 민원의 종류는 너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용어 정리는 당연히 하고 가셔야 되겠죠. 일반, 고충, 법정 질의, 건의, 기타 이렇게 이 정도는 거의 다 우리가 항상 1단원은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일반, 고충, 법정 질의, 건의, 기타는 못 외우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원은 굉장히 열심히 외워서 넘어가고 자, 토픽 2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출이죠. 민원인 그리고 행정기관 작년 기출이기 때문에 토픽 2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토픽 1, 토픽 2, 그 다음에 바로 제일 중요한 토픽 3번 나온 거예요, 3번. 3번 중에서도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이렇게 두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는 의무 규정은 있었어요. 두 가지를 외우는 거죠. 의무와 보호 규정. 자, 민원 처리하는 담당자는 사실 공무원이겠지만 우리는 법의 용어와 비슷하게 써야겠죠. 민원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를 무조건 해줘야 돼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만 있었어요. 의무 규정만 있었고 보호 규정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보호 규정이 법률 시행령 신설이 됐어요. 아예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는 게 모두가 이걸 외워요. 모두가 이 논점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외워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으로 우리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라는 것은 이제 법률에 있는 규정 3가지를 외워주시면 돼요. 3가지. 첫 번째, 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론은 우리가 사무관리론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시험은 논수령이죠. 논수령. 자, 논수령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끝나야 돼. 문장. 그럼 문장이 구성되려면 기본적으로 주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술어가 있겠지만 중간에 이제 목적어, 이 정도의 구조를 띄워서 이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논수령을 처음 쓰시는 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게 마지막에 서술형으로 안 끝나시는 분. 그러니까 뭐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는 것으로 외운다고 해도 쓸 때는 것을 말한다,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서술어 방식으로 마지막에 맞춰주셔야 되고 그럼 앞에 주어도 당연히 써주셔야 되겠죠. 주어. 그래서 주어에서는 사무관리로는 거의 95% 이상 행정기관 장으로 시작합니다. 행정기관 장. 자, 여기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뭐냐면 절차론을 너무 열심히 해서 간혹 가다가 행정청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행정청. 자, 그런데 행정기관과 행정청은 엄밀히 다른 게 행정기관은 정말 포괄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 행정기관, 의결기관, 보조기관 다 합쳐서 행정기관인데 그 중에서 처분을 내리는 기관이 행정청인 거예요. 그래서 처분을 내리는 기관에 대한 사례 문제가 절차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론에서는 행정청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주어가. 그래서 행정청으로 쓰시면 안 되고 사무관리론 2교시가 되면은 무조건 주어는 모르겠으면 뭐를 쓴다? 행정기관장을 쓴다. 그리고 뭐뭐 것을 말한다, 의미한다 이 정도만 써도 문장이 확실히 예뻐 보여요. 말한다, 의미한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간에 목적어를 써야 되는 이 목적어가 거의 대부분 뭐예요? 키워드인 거죠. 키워드. 자, 이게 법률적인 키워드가 들어가게끔 기본 세팅은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장씩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 보호 규정에서 그냥 잘 모르겠다. 그리고 대부분 행정기관장이겠죠. 행정기관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건데 뭐로부터 보호할 건지
세 가지죠. 폭언, 욕하고, 폭행, 때리고.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이라고 어렵게 썼지만 이게 괴롭히는 거죠. 때리고, 욕하고, 때리고, 괴롭힌.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은 그냥 계속 민원 넣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그래서 욕하고, 때리고, 괴롭히고라고 이해를 하지만 당연히 욕하고, 때리고, 괴롭히고라고 쓰면 안 되겠죠. 우리는 법학 답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용어를 일상 용어로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쉽게 일상 용어가 아니라 조금 더 법률 용어스럽게 써주셔야지 답안지가 훨씬 더 이제 퀄리티가 엄청 높아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중요한 건 뭐예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제 키워드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키워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그냥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줄줄줄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기관장은 무조건 이러한 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를 무조건 해주세요라는 규정인 거예요. 자, 그런데 민원처리 담당자가 먼저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민원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장에게 이런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2번 규정 써주시고, 자, 세 번째는 만약에 행정기관장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필요한 조치 요구를 했다는 그 이유로 왜 이렇게 귀찮게 해? 이게 아니라 이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자,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구도 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 불이익도 받지 않게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세 가지 규정을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인 큰 틀에서 세 가지 규정을 외웠는데 구체적으로 이 필요한 조치가 도대체 뭐냐? 이 필요한 조치가 뭐냐? 이게 6개죠. 6개. 그래서 6개를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6개.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외우고 넘어갔을 때 머릿속에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되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중에서 의무는 이제 한 줄 쓰시면 되겠죠.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 하나 쓰셔야 되겠고, 그리고 보호는 이제 2가지였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해서 법률 3가지 써주시면 되고 규정 3가지 그리고 보호 조치에서 6가지 이렇게 줄줄 나오세요. 목차가 머릿속에 나와야 됩니다. 보호 조치 6가지. 자, 그래서 6가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는데 조금씩 이제 디테일을 더 하셔야 되겠죠. 지금 정도는 아마 여기 정도 외우실 것 같아요. 안전 보호를 위해서 뒤 정도 안전장치의 설치 및 안전요원의 배치. 자, 여기는 1단계로 외우시고 내가 이건 외웠다. 안전장비 설치랑 안전요원 배치 외웠다. 그러면 조금 앞에 1~2개 정도 써주시면은 그래도 답안지가 훨씬 풍성해 보이겠죠. 그래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적인 의미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CCTV라고 말씀드렸죠. CCTV 같은 안전장비를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안전요원, 사람도 배치를 하는 거죠. 지금 입법 예고로 들어와 있는 게 이 안전요원 인력 배치에 관련 것도 이제 입법 예고로 들어올 정도로 지금 엄청 튼튼하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전장비 설치 그리고 안전요원 배치 외워주시고, 자, 2번째는 이거는 아예 발생 전에 예방 차원이죠. 아예 발생 전에 사람 배치하고 CCTV 설치해놓고, 자, 2번째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이 발생했거나 지금 막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저도 세무서를 그냥 어쩌다 갔는데 이미 막 큰 소리 나고 있어요. 일단은 저도 학교가 워낙 공무원을 워낙 많이 가서 세무공무원 친구한테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더라 얘기를 했더니 불 지른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듣는데요. 여기 불 질러 버리겠다. 그냥 기본 맨날 듣는 게 이 세무서 불 태워버리겠다. 불 질러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냥 기본이라고 해서 별로 놀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막 욕을 하게 막 큰 소리가 나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녹음을 해야겠죠. 녹음. 욕했다는 거를. 그래서 녹음 전화 같은 거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3번째. 일단 막 큰 소리 나니까
이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퇴거 조치를 해야겠죠. 이 사람 우선 퇴거 조치, 민원인 퇴거 조치를 하고 그 담당자도 우선은 분리를 시키는 거죠. 민원 처리 담당자도 분리를 하고 당연히 지금 놀랐겠죠. 그래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하고 자, 5번째. 정말 다쳤을 수 있으니까 몸이 다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체적 그리고 욕을 먹어서 놀랬을 수 있으니까 정신적 피해의 치료 그리고 트라우마 같은 이런 상담 지원 같은 피해 치료도 하고 상담 지원을 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해만 복구를 하면 끝이 아니죠. 손해배상해야겠죠. 그래서 고소고발 민원인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고소고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예요. 할 때 그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다가 증거물, 증거서류 제출하는 지원도 해줘야 돼요. 보호조치를. 자, 이 앞에서 보면은 이런 CCTV를 설치한 거가 끝이 아니라 이 설치된 거를 우리가 지원해서 증거물, 증거서류도 제출을 해서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에 지원할 수 있게끔 이제 다 보호조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일단 제가 뒷부분을 우선 1차적으로 외우시고 이것도 지금 못 외우신 분들은 뒷부분을 1차적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정도 키워드 들어가는 안전장비면 정확하게 뭐 하나 2개 정도 내가 잘 외워지는 걸로 붙여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에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던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앞부분까지 조금씩 길게 늘려주시면 되겠죠. 한 번에 처음부터 토시 하나 여기부터 여기까지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를 외우고 2번째 외울 때는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고 3번째 외울 때는 이렇게 3개 연결해서 외워보고 이런 식으로 해독수를 높여가면서 암기량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개 우리가 외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행정기관장의 역할은 뭐냐? 자, 우리 시험에서 사실상 행정기관장이 다 하는 거죠. 보호조치도 행정기관장이 하는 거 맞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행정기관장의 역할을 따로 쓰라는 문제가 이제 기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차 구성 자체를 아예 행정기관장의 역할을 따로 빼서 구성을 해보았고요. 자, 4번 보시면 행정기관장은 그래서 뭐를 하냐? 자, 우리가 앞에서 1번부터 6가지 공부했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원 조치를 한다라는 내용을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총괄하는 이제 전담부서를 지정을 해야 돼요. 이게 가장 포인트가 되는, 자, 고소고발 손배 청구를 위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지원하냐? 다 각자 업무하기 바쁘죠. 바쁘기 때문에 대응하는 업무총괄 전담 부서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총괄 전담 부서에다가 우리가 키워드 표시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1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목차 1번을 봤을 때, 자, 다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핵심 요약집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있죠. 첫 번째 페이지. 계속 이제 이렇게 두고 보는 거예요. 자, 토픽 1 보면 민원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민원은 기본적으로 다 외우셨을 테니까 민원, 개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 민원은 내가 안다. 그 민원의 종류 뭐지? 일반, 고충, 법정 질의, 건의, 기타. 오케이, 나 토픽 1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토픽 2번. 자, 솔직히 민원인 행정기관은 작년에 기출됐기 때문에 약간 내가 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버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토픽 3번이 온 거죠. 자, 3번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라는 그 문장을 보고 아, 의무가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 하나 기억나셔야 되고, 두 번째 보호 규정 3가지 있다. 3가지. 행정기관장은 필요한 조치,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민원 처리 담당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정기관장은 그런 요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 안 된다. 3가지 있었고, 보호 조치가 6가지구나. 6가지. 그래서 장비 설치, 안전 요원 배치, 그리고 녹음 전화 등 운영,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 민원 처리 담당자 분리 및
업무의 일시적 중단. 이제 같이, 저와 같이 지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거를 구경하는 게 아니라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업무의 일시적 중단.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 및 상담 지원. 그 다음 마지막 고소 또는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의 증거물, 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이렇게 해서 6개. 자, 마지막. 그럼 행정기관 장의 역할은 뭐냐? 이제 앞에 보호조치나 내용을 정리해서 한 줄 정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업무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나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는 이 정도면 줄줄줄줄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꼬다리가 남아있으니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민원처리 담당자가 있고 상대평이 누구예요? 민원인이죠. 그럼 민원인도 똑같이 권리와 의무가 있는 권리와 의무. 자, 우리가 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가 뭐였어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 자, 그럼 반대로 민원인의 권리는 뭐예요?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인 거고. 자, 의무는 뭐냐면 협조 잘하고 공무 방해하는 행위 하지 마라. 그냥 말 잘 들어라 이거죠. 말 잘 듣고 난리치지 마라. 두 가지가 의무인 거예요. 협조하고 공무 방해하지 마라. 두 가지 의무가 있었구나.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정보보호도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정보보호는 사실상 사무관리론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토픽은 아니지만 요즘에 워낙 또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또 화두에 떠오르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면, 자, 우리가 민원인에 대한 내용이 개인정보들이 워낙 많은데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유출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그 민원의 내용이라든지 민원, 그리고 민원인에 관련된 개인정보 등이 누출되지 않은 조치를 당연히 마련을 해야 되겠죠. 강구를 해야 되고, 그 수집된 정보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이 되면 안 되겠죠. 예전에도 뭐 뉴스로 이런 정보 같은 거 어디서 막 유출하고 팔고 이런 것도 좀 기사화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개인정보니까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럼 이 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보통 이런 정보 보호를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의 조치는 대부분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하고 뭐 잘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잘 못하고 있으면 징계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거는 정보 보호는 우리가 계속 캠페인처럼 해야 되는 거니까 교육하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해서 못하고 있으면 징계 조치.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토픽 3번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토픽 3번을 봤을 때도 민원인의 권리, 의무, 정보 보호도 보고 나서 이게 뭐지가 아니라 하나씩은 이제 기억이 날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토픽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토픽 4번은 또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겠죠. 특 A급 논점으로 별표 3개고요. 특 A급이 아닌 A급도 사실 중요한 논점이 되게 많아서 같이 쭉 살펴보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우선 토픽 4번 같은 경우에 민원의 신청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민원의 신청, 그리고 접수를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민원의 신청, 그리고 신청이 돼야 그 다음에 민원이 접수가 되는 거예요. 신청을 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접수가 되는 거예요. 접수증이 나와야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민원의 신청이죠. 자, 민원의 신청하면은 지금 화면을 띄웠지만 신청하면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신청. 그쵸? 문서가 바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냥 토픽을 보자마자 바로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민원 신청하면 바로 문서로 해야 된다가 나와야 돼요. 민원 신청하면은 뭐지가 아니라 문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야 돼요. 민원 신청은 무조건 문서로 해야 된다. 근데 그 문서가 이제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로 해야 되는데, 다만 기타 민원, 자, 기타 민원 두 가지가 있었죠. 뭐 일상생활의 불편 부담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상담이라든지 질문에 대한 기타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굳이 이거는 전화해서 뭐 물어보는데 문서로 할 필요 없으니까 원칙은 문서인데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방법적인 측면에서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방문 안 하고 팩스라든지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죠.